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즈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즈 서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올해로 이제 4번째입니다. 프리즈는 아트바젤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즈가 런던에서 시작해서 뉴욕에서도 열리고 LA에서도 열리는데 아시아 첫 개최지로 한국을 택해서 2022년부터 2, 3, 4, 5 올해까지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처음 프리즈 서울이 아시아 진출을 선언했을 때 한국의 화랑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키아프와 같은 기간에 열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첫째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함께 열리는, 그래서 줄여서 키아프리즈라고 하는 아트 위크가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20개 이상의 갤러리들이 참가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프리즈나 바젤은 물론이고 해외 여러 아트 페어들이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관람객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즈 서울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 프리즈 서울이 한국에 오면서 많은 해외 미술계가 한국을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키아프도 워낙 오래된 국제 아트 페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좋은 갤러리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긴 했었지만, 프리즈가 오면서 시너지가 난 거예요. 게다가 아시아 미술시장 자체가 점점 더 떠오르는 미술시장이기 때문에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매력,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국 미술계의 잠재력까지 다 폭발하면서 9월 첫째 주 서울이 세계 미술계의 중심으로 이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프리즈 서울이 한국에 올 때 키아프와 공동 개최, 즉 같은 기간 코엑스라는 같은 곳에서 열리기로 한 계약이 5년 동안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4회, 내년이 5회째.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이제 자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프리즈가 깜짝 발표를 하나 하면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프리즈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즈가 이번에 서울 약수동에 프리즈 하우스 서울을 오픈합니다. 짜잔! 약수동 쪽에 고급 주택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약수동에 있던 한 기업인, 컬렉터이시기도 한 예술 후원자이시기도 한 분의 예전에 살던 집을 렌트를 해서 프리즈 하우스 서울로 열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는 것, 공간 거점을 마련했다는 건 이제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한국 미술계에서는 좀 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리노베이션 하는데도 비용이 꽤나 들었고 유지비도 당분간 들 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도 2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5년 끝나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5년 끝나고 나가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예쁩니다.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좀 더 가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에 프리즈가 키아프와의 공동 개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키아프와는 그만 안녕, 하지만 서울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계속 가져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올해 프리즈 역시도 기대를 많이 모읍니다. 저도 9월을 기다리며 지금 체력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한국 갤러리들이 많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 갤러리들도 많이 문을 닫고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페레스 프로젝트라는 독일계 갤러리는 올 4월에 본사인 독일 지점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됐고, 2022년에 개관했던 서울점도 이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갤러리의 상황이 안 좋은 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여서 유력한 갤러리들, 큰 갤러리들도 이제 잠시 휴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해외 갤러리들이 아트페어 참가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인지 이번에 프리즈 서울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참가하던 해외 갤러리들이 올해는 참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 바람에 우리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그래서 글로벌 컬렉터들이 많이 모여들고 관람객들이 더 많은 프리즈 서울에서 한국의 신진 급부상하는 주목할 만한 갤러리와 작가들을 더 많이 선보인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프리즈 아트페어는 크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조금 이제 구역별로 성격별로 나눠 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갤러리즈 섹션이라고 해서 메인 행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큼직큼직한 주요 갤러리들의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포커스라고 해서 앞으로 커가는 급부상하는 신진 갤러리와 신진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 섹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즈 마스터즈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거장들입니다.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들, 그리고 그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들이 꾸며나가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프리즈가 열리던 해에는 피카소 작품도 오고 많이들 관심 가졌었거든요. 에곤 슐레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프리즈 마스터즈에 참가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80여 개 갤러리가 메인 섹션에 참가를 합니다. 한국의 주요 갤러리로는 아라리오 갤러리,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갤러리 2,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 바톤, 한국을 대표하는 갤러리죠. 국제갤러리, 갤러리 현대, 그리고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조현화랑, 삼청동에 있는 PKM 갤러리, 성북동 제이슨함 갤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신진이라고 해도 이제 어느덧 10년 넘게 운영해 온 P21, P21, P21 갤러리와 휘슬, 이 두 곳은 젊은 중진급 갤러리스트들이 야심차게 이제 이태원 한남동에 개관을 한 곳인데 유망한 작가들을 잘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걸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슬슬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포커스로 진입을 했던 갤러리들이 올해는 메인 섹션인 갤러리즈 섹션으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A라운지 컨템포러리, 여기는 부암동에 있는 갤러리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바라카 컨템포러리 갤러리,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G 갤러리, 진짜로 젊은, 나보다 어린, 진짜로 젊은 30대의 갤러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실린더까지 주목해 볼 만한 갤러리들이 메인 섹션으로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한국으로 오는 갤러리들 중에서는 홍콩의 드사르트, 또 일본 나고야의 켄지타키 갤러리, 또 도쿄의 미사 신 갤러리, 베이징에 있는 하이브 현대미술센터, 또 서울로 보자면 이유진 갤러리 올해 처음 참가합니다. 이유진 갤러리도 상당히 내공이 큰 갤러리인데 한국의 주요 작가들을, 진짜 실력 있는 작가들을 많이 선보이는 갤러리인데 이번에 포커스로 참가합니다. 삼청동에 있는 PB 갤러리도 눈길을 끌고, 또 한남동에 있는 역시나 젊은 작가 발굴에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디스 위켄드 룸 같은 갤러리들, 그러니까 이유진 갤러리, 디스 위켄드 룸, 그리고 PB 갤러리, 이런 갤러리들도 이번에 프리즈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진출하려면 사실 그 운송비에 부스비 부담도 좀 더 클 텐데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안방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프리즈 마스터즈는 다루고 있는 장르가 아주 폭넓습니다. 고대 유물부터 이제 20세기 미술까지 이렇게 쫙 아우르는데 늘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신기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수백 년 된 필사본, 손으로 그린 책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미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미술품도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즈 마스터즈를 꾸몄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가나아트, 또 학고제 갤러리, 갤러리 신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론 뭐 3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진 곳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레정 리미르는 늘 나오는 곳이고요. 런던의 마졸레니, 또 타이페이의 량 갤러리, 이런 곳들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포커스, 제일 젊은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포커스에 이제 참여하는 갤러리와 아티스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베가트 갤러리가 추미림 작가, 여성 작가인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예전에 송은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라고 했던 추미림 작가를 파트너로 베가트가 포커스 아시아에 참여를 하고요. 갤러리 플래닛이 양승원 작가를 선보입니다. 또 상희읒이라는 또 신생 공간인데 여기서는 정유진 작가를 또 데리고 선보이게 됐습니다. 드로잉룸의 임성구 작가도 한국계니까 챙겨보셔야 되고, 이외에도 콘 갤러리, PTT 스페이스 이런 갤러리들이 이번에 포커스 아시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프리즈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서 여러 미술관 전시까지도 열립니다. 리움 미술관에서는 이불 전시 열리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는 마크 브래드포드 전시할 거고, 아트선제센터에서는 아드리안 비아르로하스 전시 열립니다. 다들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들을 이 시기에 맞춰서 선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물방울화가 김창렬의 회고전이 열리고, 호암미술관에서는 루이스 브루아의 전시가 열리고, 그리고 원주에는 뮤지엄 산에서는 안토니 곰리의 전시가 열리니까 정말 이 기간 서울은, 그리고 이 기간 한국은 정말 세계 미술계가 다 몰려와도 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9월 첫 주에 전시 관람 일정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프리즈 하우스 서울이 개관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프리즈가 그래도 조금 더 한국에서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한번 전해봅니다.